네, 남북 실무회담이 잠시 뒤에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북한 대표단과 고위급 대표단, 응원단의 규모와 일정, 체류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장철훈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또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차관급 실무회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 참 빠르게 진전됐죠. 예. 한 9일 만에 한 3번 정도인데 이렇게 빨리 진행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예. 위에서 큰 틀에서 합의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아마 어떻게 체육 실무적인 걸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이 주 논의가 될 것인데 선수단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또 대표단은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이 이런 것도 좀 논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서 어떻게 체류하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체류비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런 과거에 그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 부산 그다음 대구 아시안 게임 하계 유니버시아드 인천 게임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하우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진전될 것으로 보는데 과도한 요구만 하지 않으면은 예.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기대 이상은 뭐 체제를 선정하는 게 이런 그런 것만 주장 안 하면 진도가 빨리 나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회담 세 번째 접촉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변수는 없을까요? 예, 오늘 회담에서는 아무래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했던 8개 단을 북한이 보내겠다고 했었는데 그중에서 예술단 실무 접촉은 그저께 했었고요. 예.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북쪽에서 이제 대표단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 그리고 선수단 구성이나 임원진 구성, 뭐 응원단은 아마 오늘 협의가 될 것 같은데 예. 선수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그 며칠 뒤에 또 스위스에서 남북한과 그렇죠. IOC의 협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미리 확실하게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문근식 국장님 말씀처럼 예. 우리 쪽에 이제 북쪽 인원들이 체류할 때 비용이나 아니면 남쪽으로 오는 경로나 이런 문제들이 상세하게 협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보다 올림픽 관련해서 세밀한 좀 이야기들이 논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쪽에서는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수석 대표로 나섰고요. 또 다른 참가자들도 이 앞서 고위급 회담에 모두 참여했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 북한에서 통보해 온 김강국인가? 한 분만 이 제외했죠. 사람만 예.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미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요즘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일팀을 구성해야 되느냐, 뭐 한반도기를 많은 여기다 찬반이 많이 있던데 예,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문제가 나오죠. 좀 많이 토론될 것이고요. 그다음 공동 입장할 때 한반도기를 해야 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산 아시안 게임이나 대구 하계 유니버시티 이런 데 어떤 것들이 가장 감동을 많이 주었느냐 여기에 이 교훈을 빨리 끄집어내서 그런 방면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예. 한반도기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그때 참 감동이 많았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이제 이 감동이 많은 것일수록 원래 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반의 이런 단일팀 구성하는 문제도 70% 이상이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실 우리가 어렵게 해서 이렇게 올림픽을 개최했는데 북한은 그냥 수저 하나 더 놓는 기분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방하면은 이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평화적인 올림픽이고 예. 그거를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도 열고 그다음에 세계 평화 유지한다 이런 큰 틀에서 보고 마이너한 것들은 가지치기 하면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예. 스무스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차관급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익숙하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좀 진행될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북측에서 지난 9일,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위급 회담 대표단에 없었던 인물이 한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김강국이라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 소속과 직책을 따로 밝히지 않았거든요. 어떤 인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북쪽에서 우리 예. 쪽에 어제 명단을 줄 때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나 아니면 원기로 체육성 부상 같은 경우에도 소속을 별도로 밝히지 않고 예. 이름만 줬거든요. 근데 이름을 보고 이제 9일날 고위급 회담에 참석했던 인물이구나 동일인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었는데
김강국 같은 경우에도 소속과 직책이나 이런 것들을 북쪽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 이제 뭐 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조선중앙통신사 소속 기자 중에 김강국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김강국이라는 인물이 조선중앙통신 소속 기자면 그 북쪽에서 보내겠다고 했던 이제 파견단 중에서 기자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보도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제 그 실무 회담에서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인물이 아닌 경우에는 남쪽을 상대하는 대남 일꾼이었을 수도 있고 또 김정은 시대 들어서 여러 가지 신진 엘리트들이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일 인물인지는 좀 봐야 되겠군요. 예, 말씀- 김강국이가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했잖아요. 예.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동안 역시 우리가 회담을 너무 오랜만에 하는구나. 사실 25개월 만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군 통신선이 이미 연결됐으면 스무스하게 그런 거 물어볼 예. 정도에 있어야 되거든요. 돼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통지한 대로 그것만 보고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대화가 그렇게 이 스무스하지 않다 이거예요. 단절이 돼 그래서 있었다. 예,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고 이번에 뭐 군 통신선을 그 새로 그 보수하는 것보다는 새로 까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차적인 효과를 얻어가지고 계속 그 통신선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김강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중앙통신사 소속 기자라면 이 기자가 대표단에 파견이 된 적이 또 있습니까? 대표단에 포함 실무회담이나 남북 당국회담에 네. 기자가 참여했던 적은 없는 걸로 기억을 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그렇고 북쪽의 조선중앙통신 기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북쪽 기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북쪽에서도 이제 기사 송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북쪽 인터넷을 차단을 시켜놨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의 문제가 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번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에 대한 관심도 참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북한 2인자로 알려진 최룡해가 포함될 것이다, 또 아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많은 있는 사람이 이야기입니까? 추측을 하죠. 예. 최룡해, 김영남, 그다음에 최휘, 또 김영철 여러 사람을 예. 얘기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최룡해 같아요. 예. 예. 네, 최룡해 역시 2인자로서의 그 위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룡해는 인천 아시안게임도 그 3인방이 왔었잖아요. 그때도 참여했던 예. 인물이고 현재까지도 마쿠에서 굉장히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오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최소한 최룡해를 중심으로 한 고위급이 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올림픽도 평화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그 이후에 중요한 거는 남북 대화, 남북 교류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특히 지금 미국은 우리한테 100% 지지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군사력을 한반도에 집결시키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일본에도 이렇게 전진 배치하고 괌에도 배치하고 이거는 사실상 이제는 더 이상 미국도 그 북한의 그 선전술 여기엔 속지 않겠다. 너희들 진심을 보겠다는 걸 지금 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서 이렇게 결정한 건 잘한 거예요. 이걸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 발전시켜야지 이걸 계기로 해서 자기 선전만 하고 쏙 빠진 이런 전략을 하면은 아마 굉장히 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겠어요. 예. 이 북에서 어떤 루트로 이 방남을 할지 여부도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거든요. 앞서 그 실무 접촉에서 북한 예술단이 판문점을 통해서 육로로 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리포팅에서도 예, 보셨지만 보도해드렸죠. 북쪽이 예. 판문점을 통해서 남쪽으로 오는 것은 아마 이번에 그 140명이 온다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건 처음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대규모 인원이 오는 건 처음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평화나 화해나 이런 부분에서 발신하는 메시지가 상징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지만 이제 판문점으로 140명이 넘어올 수는 있지만 예. 이 사람들이 예술단이고 각종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판문점으로 넘어올 때 이제
다 등에다 짊어지고 올 수는 없는 그렇죠.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판문점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니까 아마 그런 실무적인 인력이나 아니면 필요한 기자재들 같은 것들은 판문점하고 비교적 가까운 경의선 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 이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징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있지만 뭐 별다른 의도나 이런 건 없을까요, 따로?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북한에서 지금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지금 세계를 들쑤셔놨잖아요. 예. 이제 우리도 평화적인 그 행사에는 이렇게 동참할 수 있다. 이 굉장히 큰 광고 효과예요. 사실은 북한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결코 세계 평화를 깨는 집단이 아니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사실 경의선이나 또 저기 또 동해선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지금 조금 그 이야기하기가 껄끄럽잖아요. 이게 지금 그 교류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일 무난한 것이 그 판문점을 통과하는 거고, 요거는 과거에도 우리가 막혔던 남북 대화를 뚫는데 그 소때도 가고 예.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노리고자 할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상징적인 의도를 예, 좀 예. 포함했을 것이다. 그렇죠. 네. 예. 일단 뭐 이번에 또 체류비 지원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체류비를 지원하게 되면 좀 유엔 대북 제재를 아무래도 좀 위반한 것이다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협의가 좀 필요하겠는데요.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를 비롯해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유엔 대북 제재 같은 경우에는 예전 과거에는 굉장히 좀 큰 틀에서 포괄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었는데 북한이 핵미사일과 관련된 도발적인 행동들을 함에 따라서 나오는 대북 제재들은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예. 세밀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북쪽에서 오는 대표단이나 응원단이나 아니면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이런 경우에는 그 유엔 안보리에서 규정한 대북 제재 대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북쪽 인원들이 남쪽에 체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에서 처리를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그 이번에 이제 북쪽 대표단이 오는 비용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것들이 제재에 저촉을 받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 업무- 체류비 지원을 하게 되면요, 거기는 사실 뭐 남북 협력 기금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지 그 자본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협력기금에서 출연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얼마 전에 어제 이제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합동 지원단이 꾸려지게 됐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이 북쪽 대표단이 한국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안전이나 비용이나 이런 문제들을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꾸렸으니까 아마 남북 교류협력기금에서 상당 부분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과거에 있습니다. 선수단 체류비는 과거 자료 보면은 IOC에서 예. 했고 나머지 그 응원단이나 방문단 이런 데는 남북 협력 기금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산가족 문제 등 그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이루어질지 궁금하거든요. 그 실제로 탈북 여종업원 송환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죠. 예. 아마 지금 세 번째 회의하면서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그 예. 비핵화 문제, 예. 남북 이산가족 문제, 그 다음에 추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는 뭐 그 개성공단이나 금강산화 이런 얘기했을 건데 이건 사실 민감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얘기를 시작해서 이 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거는 서로 피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산가족 문제도 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분위기 보면서 이 어느 정도 잘 진전이 되면은 이거는 그 정말 남북 그 이산가족들이 굉장히 염원하는 문제다. 예. 이 정도는 풀어야 가장 이 좀 성공적인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몰고 갈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예, 뭐 개막식 공동 입장, 또 단일팀 구성, 그리고 한반도기 사용 여부 등 같은 것들이 이제 20일 IOC 논의에서 이제 이루어질 텐데 사실 한반도기 사용이나 단일팀에 대한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반대 청원이 지금 5,600명을 돌파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수들도 사실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된 예. 것 문제도 아니기 예. 때문에
선수들도 어느 정도의 반감은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일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한다는 게 아니고 예. 여자 아이스하키에 대해서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북한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IOC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플러스 알파 인원으로 한 대여섯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인원을 받아서 엔트리에 포함시켰다 뺐다 포함시켰다 뺐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에 따라서 출전을 시키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그 단일팀 구성 문제를 우리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예. 있고요. 한반도기 사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공동 입장을 한다면 합의가 된다면 굉장히 오랜만에 공동 입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남북한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장면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쪽에서는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충분히 이제 우리 국민들께 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다면 반발 여론이 뭐 아주 없어지진 않겠지만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도 한번 질문해드리고 싶은데요.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팀 구성은 이제 20일 날 로잔에서 예.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충분히 남북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해야 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예. 하지만은 지금 단일팀 구성하는 데 70% 이상이 반대하는데 거기에 대해 불이익이 없어야 됩니다. 이번에 몇몇 언론을 보면은 뭐 색깔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균형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다. 국민들이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국민들 예. 수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렵게 이 성사시킨 올림픽에 4년 이상 준비해온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은 북한을 배려한다고 우리 국민들을 좀 그렇죠. 홀대하면 예. 이거는 역효과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면을 충분히 IOC 얘기해서 그 사람들 참가하고 다 참가하면서 그 선수단 운용할 때 감독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감독은 계속 경기력만 얘기하는데 여기는 경기력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우리가 그렇죠. 모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수 로테이션 할 때 기교를 잘 발휘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뭐 참가하는데 올림픽에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빠져버리면은 예. 이거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단일팀 구성에는 신중하게 그 사람들 절대 빠지는 일이 없이 일단 참가하고 예. 거기 선수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다 배려했으면 이해가 좋겠다는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